Dobro. History. Archive. 한 시대의 아이콘이 솔로 데뷔 바로 다음 날 호텔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30년 가까이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김성재의 죽음, 그 미스테리입니다. 바로 이날이었죠. 23살의 음악 천재 김성재가 모두가 기다려온 솔로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는 이미 K-팝의 선구자였고 이 무대는 그를 시대의 문화 아이콘으로 만들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화려한 무대로부터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는 호텔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빛나는 새 출발이 정말 순식간에 충격적인 비극으로 끝나버린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가장 충격적인 단서가 그의 오른팔에서 발견됐습니다. 무려 28개나 되는 의문의 주사바늘 자국. 이 발견으로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서 아주 깊은 미스테리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마지막 24시간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무대 위에서부터 굳게 잠긴 호텔 방 안까지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공적인 데뷔 직후에 그는 흥분과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경찰이 잠시 제기했던 자살 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사건의 결정적인 시간대를 보여주거든요. 모든 스태프가 떠난 뒤에 그의 여자친구가 잠긴 방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고 불과 몇 시간 뒤 그는 숨진 채 발견되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처음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또 무엇을 놓쳤을까요? 경찰의 초기 대응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치명적인 허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법의학 분석이 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을 찾아냅니다. 초기 현장 보존 실패로 많은 증거가 사라질 뻔했지만 부검실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의 죽음은 심장마비가 아니었어요. 그의 몸속에서 치명적인 약물들이 발견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해집니다. 그의 몸에서 나온 첫 번째 약물이 뭐였냐면요, 바로 특수한 동물 마취제 졸레치르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발견된 물질은 이 미스테리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황산 마그네슘. 이걸 다량으로 투여하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 대체 왜 이 두 가지 약물이 함께 발견된 걸까요? 그리고 이 두 약물의 조합이 뭘 의미하는지가 밝혀졌을 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게 바로 수의사들이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쓰는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했던 거예요. 이 끔찍한 발견 하나로 수사의 방향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의문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살인사건의 증거였죠.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이 약물들을 투여했는가? 자, 이제 사건의 무대는 수사 현장에서 법정으로 옮겨갑니다. 이 강력한 법의학적 증거를 가지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벌인 그 극적인 법정 공방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급물살을 타게 된 건 한 수의사의 결정적인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김성재의 여자친구 K씨가 며칠 전에 바로 그 약물들을 자기한테서 사갔다는 거였죠. 그녀가 약물을 산 이유요? 키우던 개가 늙고 아파서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K씨는 체포됐고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와, 이대로 사건이 끝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항소 과정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유죄 판결이 뒤집힌 핵심에는 형법의 대원칙, 합리적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죄라는 확신에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남아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변호인단이 어떻게 모든 핵심 증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모든 증거에 이런 식으로 의심의 틈을 만든 거죠. 결국 K씨는 법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마음속에 남은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이로써 김성재의 죽음은 법적 판결과는 별개로 우리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된 겁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안개 속에 있지만 선구적인 아키스트로서 그가 남긴 유산만큼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의 문화적 영향력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오늘날까지도 이 사건을 대중적으로 다시 조명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법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30년 전과 똑같은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젊은 스타의 몸에서 동물 안락사용 약물이 발견되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증거,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른손잡이인 그가 어떻게 자신의 오른팔에 그것도 28번이나 스스로 주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모든 갓난한 설명은 힘을 잃게 되죠. 법적인 판결은 무죄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여전히 저 굳게 닫힌 문 뒤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 운명적인 밤, 그 방 안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아직도 우리에게 질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